자, 여기 페이지 12페이지. 자, 물체 운동부터. 자, 보고 있어? 아, 자, 물체 운동. 물체 운동. 물체 운동을 나타낼 때 거기 이제 속력이랑 속도가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요걸 하나를 갖다 더 할게. 벡터랑 이제 스칼라 값이라는 게 있어. 벡터랑 스칼라. 벡터라는 것은 어떤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스칼라는 크기만 나타내는 거야. 크기만. 오케이? 그래서 속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의야. 시간의 변화나 불의 이동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 그럼 여기에서 먼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이동거리랑 변이라는 게 나오는데, 참고로 이동거리라는 것은 스칼라가 되는 거고, 변이는 벡터가 되는 거야, 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동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 쭉 이렇게 이동을 했어. 이렇게 이동을 했어. 이게 바로 이제 이동거리에 해당하는 거고, 변이는 변한 위치. 자, 좀 이해를 돕고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A점이랑 B점이 이렇게 있는데 물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가. 그러면 물체가 정말 실제적으로 이동한 이 길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동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변이는 어떻게 갔던 간에 어떻게 되냐면 변한 위치.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그 차이. 그래서 보통 변이는 직선으로 좀 표현하고, 직선이 최단거리니까 최단거리. 이해를 좀 잘해야 돼. 이해는. 그래서 이것도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똘똘이가 이렇게 있어. 똘똘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50m 갔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다시 50m 갔어. 처음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변이는 얼마야? 변이는 0이지. 왜? 변한 위치가 없잖아. 띵 다시 갔으니까. 그런데 자,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 50m 갔다 또 50m 갔으니까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m. 차이를 알겠니? 그러니까 변이랑 이동거리 이 차이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지금 하는 건 이제 물리인데, 물리는 이제 식이 뭐 몇 개밖에 없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갖다 잘 적용을 갖다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속력 보면 자,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을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속도라고 하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벡터 값이지. 벡터 값.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면 크기하고 방향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지만 속력은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뭐만 있다? 크기만 있다. 자, 연습 한번 더 해보자. 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자, 어떤 학생이 뛰는 거야, 이렇게. 자, 동쪽으로
10km/h로 달리고 있다. 이것은 속력을 나타내는 거야, 속도를 나타내는 거야. 동쪽으로 어떤 방향과 어떤 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속도를 얘기하는 거지, 속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없이 10km로 달리고 있다. hour로 달리고 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속력을 뜻하는 거지, 속력. 좀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속력과 속도를 그냥 기호로 쓰게 되면 그 상관없이 그냥 V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간을 T, S 이렇게 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되면 속도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방향을 갖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근데 거기 책에서는 그냥 뭐 이 속력이랑 속도를 갖다 구별 없이 그냥 요런 거 그냥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어. 근데 정확한 표현은 이 속도는 벡터 값이니까 벡터 값 어떤 크기랑 방향에 같이 있는 벡터 값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보게 되면 거기 이제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가 이렇게 있어.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 자, 왜 거기에서 속도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속도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시간분에 어떻게 돼 있니? 위치 이렇게 돼 있지, 위치. 자, 여기서 위치는 이동거리랑 변위를 갖다가 한꺼번에 표현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여기 A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가는데 B까지 가는데 B까지 어디 있어? B까지 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맞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위치를 나타낸 건데 지금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왕창 갔다가 더 왕창 갔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떤 A 지점, 끝 지점과 나중 지점의 결과적으로 직선거리 이렇게. 직선거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변이란 말이야, 변이. 직선거리니까. 그래서 평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게 거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 요 기울기가 결과적으로 뭐야?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지.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평균 속도를 갖다 의미하는 건데 여기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그 접선의 이 기울기 이게 바로 이제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속도나 속력은 어떻게 돼? 시간, 이게 시간의 변화량이지. 시간분의 여기 이렇게 딱 재면 거리잖아, 거리. 거리 중에서 직선이니까 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속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갖다 좀 풀어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 같은 거 하잖아, 달리기. 응? 달리기 같은 거 하면 여기 이제 출발 지점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00m 달리기를 갖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어떤 애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갖다 한단 말이야. 이렇게 준비 땅 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피니시를 갖다가 와. 그래서 뭐를 재냐면 100m까지 도달했을 때 시간을 측정을 하지. 근데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어. 지그재그로. 그렇지? 어떤 애들은 직선으로 오는 애들.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은 100m 더 이상을 다니는 거지. 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직선거리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것을 갖다가 그냥 결과적으로 이동한 거리를 갖다 100m 직선을 갖다 놓고 시간으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속도가 되는 거지. 여기 시간을 갖다 재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0m를 11초에 끊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100m를 11초에 하니까 이거 11초로 딱 이렇게 나누면 속도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건 평균이고 이만큼 구하면서. 그런데 초반에는 막 이렇게 막 힘이 좋아가지고 막 빨리 가다가 여기서는 힘이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늦게 가는 경우도 있지. 그렇지?
이런 순간순간의 속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순간 속도고 그래프상에서는 여기 위치에 그냥 접선의 기울기 형태로 표현을 갖다 하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속도랑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는 약간 좀 다르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 문제 같은 거 풀려면 처음과 나중, 거리 차, 그 다음에 시간 차를 갖다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봅시다. 가속도. 자, 일단 얘도 가속도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방향까지 있는 거지. 크기하고 방향까지 있는 거야. 됐니? 자, 100페이지, 13페이지. 가속도 마찬가지로 방향까지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가속도는 자,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눠주는데 뭐를? 속도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눠주는 게 바로 가속도입니다. 자, 속도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눠준 게 바로 이제 가속도. 그러면 속도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그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의 속도의 변화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의 변화, 나중 시간에서 도착 시간이 되는 거지. 처음 시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가속도에서 좀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가속도가 있고 순간 가속도가 있어. 자, 여기 봐봐. 그래프를 갖다 그려볼게. 이것도 그래프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 시간이고 이거 시간이야. 그 다음에 이게 Y축이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이 X축과 Y축이 지금 뭐로 돼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 이게 속도지, 속도. 그러면 이 속도가 매번 바뀔 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얘가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개념이랑 똑같아. 뭐 처음이랑 나중을 갖다가 기준 잡아가지고 직선을 갖다 거서 요거 기울기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다?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시간분의 속도니까. 기울기값.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접선의 기울기 떨어졌네.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지. 똑같은 개념이야. 똑같은 개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평균이랑 순간.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랑 가속도의 방향 관계를 갖다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좀 지우고 시작하자. 자, 일단 그 속도나 가속도는 뭐라고 그랬어? 벡터라고 그랬지, 벡터.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거야, 방향이. 응? 가속도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갖다가 언급을 해줘야 돼, 방향을. 그래서 물리 파트에서는 이런 방향을 갖다가 설정을 해줘야 돼. 방향을 설정. 해줄 필요가 있다. 방향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방향을 뭐 이렇게 한국말로 뭐 이제 동쪽, 뭐 서쪽, 뭐 이렇게 방향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보통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바로 이제 방향 표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차가 이렇게 있어. 차가 이쪽으로 달리고 있대. 막 50km/h로 달리고 있대.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자, 어느 쪽이니? 이게 뭐 동쪽으로 달리는 거지, 동쪽. 동쪽으로 50km/h로 달리고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야? 속도를 얘기하는 거지. 방향이랑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맞니? 자, 그런데 이게 동쪽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플러스 이렇게 다 이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정한 건데 만약에 반대쪽으로 달리면 플러스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표시를 갖다 하는데 속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야? 방향을 의미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 그러면 가속도를 보자. 가속도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은 뭐를 갖다 의미하는지 한번 보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 예를 들어서 차가 이렇게 있어. 그래, 잘 봐. 물리에서 이제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정지되어 있는 차다. 정지되어 있다는 소리는 지금 속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0이라는 소리야. 요거 개념도 많이 나와. 정지라는 것은 0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정지라는 것은 0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자, 얘가 막 달려가지고 차가 막 날아다니네. 이거 붙어야 돼. 10m/s가 됐어. 자, 속도가 어떻게 됐지? 정지됐다가 증가됐지. 0에서 10으로 됐잖아. 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증가된 거잖아. 크기가. 맞니? 크기가 증가된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걸리는데 몇 초 걸렸냐면 이제 1초 걸렸대. 1초 만에 되게 좋은 차인가 보다. 10m/s로 됐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지.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어떻게 돼?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니? 플러스 10m/s 제곱이 되는 거지. 자, 이거 왜 제곱이 되냐면 여기 단위는 m/s고 여기는 세크니까 이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달리다가 정지됐어. 또 정지되는데 1초 걸렸대. 됐니? 그러면 얘는 지금 10에서 0으로 됐다는 소리니까 여기 구간에서 한번 봐봐. 0으로 됐다는 소리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 속도가 감소됐다는 소리잖아. 자, 계산 또 한번 해볼게. 속도가 감소됐어. 여기는 속도가 증가한 거고. 자, 여기서 걸린 시간 얼마? 1이지. 1초지. 나중 얼마? 0. 여기서 10. 계산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0m/s 제곱이 되죠. 자, 중요한 말. 자, 의미를 보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우리 가속도를 구했는데 가속도에서 만약에 이게 가속도 값이지? 가속도 값. 가속도에서 플러스라는 의미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속도가 증가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여기서 증가됐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나왔잖아. 자, 가속도에서 마이너스 의미는 속도가 어떻다는 소리야? 10에서 0으로 됐으니까. 감소된다는 소리지. 요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놓고요. 거기 페이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봐봐. 자, 이번엔 여러 가지 운동 합시다. 자, 일단 운동을 갖다 보게 되면 페이지 15페이지 하는 거야. 자, 운동을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일단 여기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지. 속력도 그대로고 운동 방향도 모두 변하지가 않아. 그런 운동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속력만 변하는 운동. 속력만 변화하는 운동.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서 보면 이번에는 운동 방향만 변화하는 운동. 마지막은 뭐겠어?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화되는 운동.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좀 기억을 해놔. 예를 갖다 좀 기억을 해놔. 예.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 자, 등속이라는 소리는 속도가 같을 등이라는 소리야. 직선 운동. 직선이니까 어떻게 돼? 계속 앞으로만 가지.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니? 안 바뀌지. 그러니까 이것을 등속 직선 운동. 그 다음에 속력만 변하는 운동. 그러니까 방향은 그대로니까 등가속 직선 운동. 가속이라는 소리가 속도가 변화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게 되면 속도가 증가할 경우는 플러스로 나타내고 속도가 감소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나타내고. 근데 직선 운동이니까 계속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등속, 등가속, 직선 운동. 그 다음에 운동 방향만 변화가 되는 경우는 거기 보게 되면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이라는 소리는 페이지 뒤에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원을 갖다 나타내잖아. 그럼 얘가 지금 속도는 어떻게 돼? 같고 여기서는 이렇게 방향을 가는데 여기 붙여가서는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방향이 계속 어떻게 돼? 바뀌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화되는 경우. 자, 진자 운동. 진자 운동과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이 있습니다. 진자 운동이라는 소리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추가 이렇게 돼 있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속도가 좀 작겠고 여기서는 빠르겠지. 그러니까 속도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하니까 방향도 바뀌고. 포물선 운동은 여기 공을 갖다 던졌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방향도 바뀌고 속도도 어떻게 되겠어? 바뀌게 되겠지. 됐니? 자, 그래서 먼저 요걸 갖다 네 가지를 갖다 구별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 말 그대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거. 그 다음에 직선 운동, 그 다음에 등가속 직선 운동, 등속 원운동. 자, 그래서 이제 등속 직선 운동부터 한번 정리를 갖다 좀 해봅시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같고 어떻게 돼? 방향은 바뀌지 않지. 자, 그래서 거기에 예를 갖다 보면 거기 얘도 밑줄을 갖다거나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무빙 워크, 컨베이너 벨트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그래프를 갖다가 나타내 보게 되면 얘네들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자. 시간분의 거기 이제 속도. 속력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이거 속력이 계속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렸다는 소리는 속력이 계속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일정하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등속이잖아.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 보면 여기에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 자, 넓이가 의미하는 거. 자, 여기서 이게 항상 기억해. V는 T분의 S야, 거리.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 바꿔보면 V 곱하기 T는 S가 되지.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S가 되는 거란 말이야. S. 됐니? 그 다음에 얘도 그래프를 나타내 보게 되면 얘네들 이번에 이렇게 나타내 보자. 시간, 그 다음에 거리. 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 일정하게 증가가 되지. 그치? 면적들이 계속 일정하게 증가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그러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속도. 속도는 계속 일정한 값. 기울기가 계속 같잖아. 그러니까 등속. 의미를 갖다 보면.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등가속 직선운동이야. 등가속. 자, 등가속 직선운동은 속도가 계속 어떻게 돼? 변화가 되고 방향은 어떻게 되니? 달라지는 거지. 자, 여기를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공을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이렇게 땅바닥까지 떨어뜨려. 이렇게 떨어뜨려. 그러면 얘네들을 같은 시간에 거기 그림을 갖다 보면 같은 시간에 사진을 갖다 찍은 거야. 공이 떨어지는 모습을 같은 시간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초면 5초, 요 단위 똑같은 시간마다 착착착착 찍은 거야. 그랬더니 얘 그림이 이 공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냐면 맨 처음 이만큼 갔다가 얘는 이만큼 갔다가 얘는 막 이만큼 갔다는 소리지. 같은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 얘가 결과적으로 얘가 이동거리잖아. 시간은 그대로인데 이동거리가 커졌어.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지? 빨라졌다는 소리잖아. 시간은 그대로인데 얘가 커져. 그럼 얘가 커진다는 소리잖아. 즉 이게 바로 이제 속도가 증가한다는 소리니까 얘는 뭐야? 가속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양을 갖다 보면 가속도. 마찬가지로 이 가속도의 얘도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 낙하 운동, 자유 낙하 운동. 됐니? 그래서 이 자유 낙하 운동 보게 되면 얘네들도 이제 그래프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 세 가지로. 먼저 그래프를 갖다 보면 자, 이 무슨 운동이야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등가속도. 가속도가 어떻게 돼? 계속 등 같다는 소리야. 가속도가 Y축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나타내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계속 같다는 소리야. 자,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계속 같다는 소리야.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계속 같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니까 지금 요거 넓이를 구하려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야지 넓이를 갖다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얘네들 변형을 하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속도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지. 속도의 변화량. 이게 변화량이니까. 이게 됐어? 속도의 변화량. 자, 그래서 속도가 계속 어떻게 돼? 일정하게 증가되고 있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갖다 또 보게 되면 또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 이거 속도야, 속도 그래프. 처음 속도가 이렇게 있고 계속 속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되고 이렇게 있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니?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자, 또 이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속도고, 이게 시간이니까 이게 또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겠니? 넓이가 의미하는 게. 얘가 이동거리지, 이동거리.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그래프로 나타내 보게 되면 이거 잘 봐야 돼. 또 시간분의 이동거리.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다 계속 어떻게 돼? 넓이 값이. 이 직선보다는 조금씩 많아지는 거잖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게 이렇게 됐다는 소리는 일정하게 되는 건데 이거보다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야. 그림을 갖다 다시 한번 봐보게 되면 이걸 갖다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그리면 여기 이렇게 됐다는 소리는 계속 일정하게 조금씩 증가한다는 소리잖아. 면적이 그지? 네모는 근데 요만큼 삼각형이 더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요런 형태로 된다는 소리지. 그래프 형태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이동거리. 자, 요 새 모양이, 새 그림이 결과적으로 뭐를 뜻하는 거다? 등가속 직선 운동을 얘기하는 그래프야. 등가속 직선 운동을 얘기하는 그래프. 이해됐어? 등가속 직선 운동을 얘기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시리즈야. 같은 시리즈. 자, 한 장 갖다 넘겨봐봐. 그럼 이거는 지금 가속도가 계속 일정한데 계속 속도가 증가되는 거니까 이거는 속도가 계속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지.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자,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책 페이지 몇 페이지야?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가속도가 마이너스 되는 형태가 나와 있는 거지. 마이너스 되는 거. 이렇게. 자, 이 그래프를 갖다가 좀 보자, 그래프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좀 더 밑으로 써야 되겠구나. 밑으로 돼 있지, 이거? 선생님이 키가 작아가지고 그렇구나. 약간 올려. 자, 그래프 형태를 갖다 보면 거기 밑에 있는 거, 자, 이렇게 요 그래프 6개를 좀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제일 좋아.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자, 이해를 좀 하면서 해야 돼. 일단, 이 X축에 있는 거는 다 시간이야. 무조건 다 시간이야. 무조건 다 시간이야. 그 다음에 기호를 갖는데 A를 갖다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가속도. A. 가속도 그래프. 그 다음에 V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속력, 속도 그래프. 그 다음에 S는 거리 그래프. 자, 의미를 갖다 좀 잘 봐야 돼. 자. 잘 봐봐.
먼저 이거 복습부터 한번 해보자. 따라와, 따라와, 따라. 얘가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돼 있어. 그러면 이건 의미가 어떤 의미야? 가속도가 이게 0을 기준으로 해서 가속도가 여기는 0보다 클 때.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속도는 증가할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만약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가속도가 어떻게 돼? 0보다 작을 때.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속도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감소된다는 소리지. 됐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정리를 갖다 하면 여기에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이 넓이값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넓이값이 의미하는 게 바로 속도니까 이 형태를 속도 그래프로 바꿔보게 되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는 처음 속도고 처음 속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주면 처음 속도가 없다는 소리잖아. 처음 속도가 있다는 소리고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면적을 갖다가 보게 되면 이게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S 이동거리잖아. 그래프 형태가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맞니? 자, 그런데 얘 봐봐. 얘 보면 속도가 계속 감소하는 거지. 면적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내려가는 거잖아. 속도가. 그지? 맞아? 그러다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또 더 내려갈 수 있죠. 속도가 감소되니까. 그지? 그럼 여기 점 봐봐. 여기 점. 여기 점이 의미하는 거. 여기는 V가 아까 속도가 0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여기 지점에서 방향이 0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갖다가 내가 이제 여기서 면적을 갖다 나타내면 결과적으로 이동거리니까 이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은 맨 처음에는 넓이 이동거리가 많은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이동거리는 좀 줄어들지. 자, 이동거리는 훅 갔다가 조금씩 어떻게 돼?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나와 있는 그래프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바쁘더라도 문제 몇 개 연습하고 넘어갑시다. 요것만 잘 보면 돼. 자, 참고로 19페이지에 있는 걸 갖고 연습을 해보자. 페이지. 자, 일단 그래프를 갖다 보면, 자, 여기 그래프를 갖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되고, 여기 원에서 이렇게 되고, 뭐 거의 직선, 뭐 이렇게 돼가고 있어. 자, 항상 뭐를 좀 잘 보라고 그랬어? 이거 X축은 무조건 다 시간이야. 그럼 A 구간이 의미하는 것은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기울기 값은. 그래서 요게 기울기지. 위치랑 시간이니까. 여기 접한 것들이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기울기가 감소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 접하는 접선을 갖다 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 감소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위치랑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위치랑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속력이 되는 것 또는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감소된다는 소리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감소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자, 여기는 계속 어떻게 되게 일정하지. 이렇게 일정하지. 자, B 구간은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자,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바로 속력값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일정하다는 소리지. 즉 등속 운동을 한다는 소리잖아. 맞니? 그 다음에 C 부분은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기울기 값은 어떻게 돼? 접선을, 그러니까 순간 기울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야. 순간 기울기 값.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증가되니까 속력은 어떻다는 소리야? 이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력인가? 속력은 증가된다는 소리지. 자, 거기다 하나 더 써놔. 이렇게 속도가 감소되고 속도가 증가되는 것은 이거는 다 바로 뭐야? 가속도 운동이지. 가속도 운동이야. 자, 연결하면 가속도가 얘는 뭐가 되겠어? 속도가 감소되니까 아까. 속력이 감소되니까 가속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부분이겠지. 마이너스. 그치? 속력이 감소되는 거,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때 속력이 감소된다고 그랬잖아.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얘기겠지. 플러스. 이해됐어? 이해됐니? 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자. 두 번째 그래프는 얘는 이딴 모양이 돼 있어. 이렇게 이딴 모양이. 자, 시간이랑 여기 뭐가 되어 있냐면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 맞니? 그러면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그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지. 여기 지금 A 단계, B 단계, C 단계. 일단 여기 A 단계는 어떻게 돼? 속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지.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값들이 증가되고 있잖아. 이게 속도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속도가 증가된다. 그다음 B 구간은 속도가 어떻게 돼? 속도가 변화가 없지. 속도가 일정하잖아. 속도가 일정. 속도가 변화가 없음. 이게 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막 오면 계속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다 올 거 아니야. 일정하다는 소리지. 그다음에 C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를 갖다 봐야 돼. 의미를 봐야 돼. 속도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가속도는 뭐라는 소리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속도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가속도는 플러스지. 속도가 감소한다는 소리는 가속도는 얼마라는 소리야? 그럼 이제 요 말, 속도가 변화가 없다. 그럼 가속도는 얼마라는 소리냐면 0이라는 소리야. 이해됐니?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 여기 하나 더 써놔. 이 작용하는 알자 힘이 제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자 힘이. 자,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자전거를 갖다가 타고 있어. 응? 자전거를 타는데 속도를 막 증가시키고 싶어. 그럼 막 페달을 갖다가 막 밟아야 되지. 그러니까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응? 근데 속도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힘을 갖다가 줄 필요가 없지. 그냥 그대로지. 여기서 알짜임이라는 소리는 순수하게 작용하는 힘을 알짜임이라고 그래.
순수하게 작용하는 힘을 알잖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여기 지금 여기를 갖다 A 구간, 여기를 갖다 B 구간, 여기를 C 구간이라고 해서 이 가속도로 한번 바꿔볼게. 가속도로. A 구간 요 그림은 속도가 일정한 요 그림은 자, 저걸로 또 참고로 봐봐. 속도가 이렇게 속도랑 시간 이렇게 이런 모양은 어떻게 돼? 가속도로 바꾸면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니? 어? 그러면 여기는 가속도가 0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거 확인 꼭 해놓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자. 자, 이제 세 번째 보면요. 자,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은, 자, 이건 기억을 해놔. 얘가 좀 중요하니까. 원운동.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바뀐다. 됐니? 그다음 옆에 페이지 보면, 17페이지 보면,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나와 있지? 그 대표적인 거 그거 좀 기억을 해놓으면 돼. 됐어? 특히 그 그림. 자,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이 가로 방향은 속력은 일정하고요. 이렇게 가로로 갔을 때는 속력이 일정하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속력이 어떻게 돼? 증가된다. 밑으로 갈수록. 왜냐하면 밑으로 갈수록 중력이 작용을 갖다 많이 하니까 힘이 막 끌어당기는 거야. 힘이 작용하니까 속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은 어떻게 돼? 이렇게 슈 이렇게 떨어지지.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속력이 일정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속력은 증가된다. 이해됐어? 그거 별표. 표시 방향. 포물선 운동에서. 자, 그래서 오늘 물체 운동, 자, 이론편 했고요.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봐봐. 자, 고생했어.